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확률 통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률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확률의 꽃이라고 불리는 조건부 확률하고 자, 뒤 이어서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배울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은 한 2번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확률 단원이 끝이 나고 대단원이 끝이 나게 되면서 통계 파트만 남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힘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페이지는 58쪽입니다. 조건부 확률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뭘까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자, 저는 이런 말을 쓸 거예요. 확률 중에서 조건부 확률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표본 공간이 축소된 꼴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본 공간에 축소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는 조건부 확률을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을 때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는 건 뭐가 되는 걸까요? 1, 2, 3, 6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되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세요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그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놨을 때 그냥 단순하게 PA 값을 묻는다고 치면 여기는 표본 공간이 1부터 6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중에서 6의 약수에 해당하는 1, 2, 3, 6을 올리면 이렇게 돼서 확률 값은 3분의 2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표본 공간이 1, 2, 3, 4, 5, 6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표본 공간이 축소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조건부 확률을 바꿔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을 때 자, 그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자, 소수일 확률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을 때 표본 공간을 1, 2, 3, 4, 5, 6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1, 2, 3, 6 자체를 표본 공간으로 두라는 거예요. 1, 2, 3, 6 중에서만 따져주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실질적인 표본 공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소된 거죠.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자, P,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자,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A가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쓸 때 이 아이는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이 아니라 그 중에서 A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럼 A 중에서 그 중에서 B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A가 일어난 중에서 B를 따져주겠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요,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A라는 1, 2, 3, 6 이 중에서 하필이면 뭐인 거야? 소수인 2, 3을 포함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전체 표본 공간이 4개 중에서 뭐인 거예요? 6의 약수임과 동시에 소수일 확률인 거니까 원소는 몇 개? 2개 해서 이 아이의 확률은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확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P, B, 바 A 이걸 어떻게 하느냐? PA분의 PA 교집합 B로 처리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에서 자, PA 교집합 B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곱사건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나오게 돼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인 P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얘만 남겨두고요. 얘를 곱할 거예요. 좌변에. 그러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에 B 바 A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거를 해석한다는 건 A랑 B가 자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먼저 A가 일어나요. 그리고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인 거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그리고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비 뽑기를 할 거예요. 이 중에서는요. 당첨 제비가 2개가 있고요. 꽝이 3개가 있습니다. 이때 철수와 영희가 철수가 먼저 뽑고 영희가 뽑을 거예요. 그때 철수와 영희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고요. 대신 자 뽑은 당첨 제비는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비복원이다 이런 말을 쓸게요. 복원,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어떤 거야? 철수가 뽑을 확률을 A라고 두고 영희가 뽑을 확률을 B라고 두는 거죠. 이랬을 때 P, A 교집합 B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론상으로 철수가 먼저 뽑는다. 그리고 어떻단 얘기야? 철수가 뽑았다는 전제하에 영희도 뽑는다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인식하지 않아도요. 이미 중학교 때 이미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철수가 뽑는데 총 5개의 제비가 자 공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똑같기 때문에 5가지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개수가 2가지예요. 그쵸? 그러고 나면 철수가 하나를 가져가기 때문에 얘는 1개가 남습니다. 그럼 이미 철수가 가져갔다는 전제하에 이 안쪽에 있는 제비는 몇 개가 남고요. 4개가 남고요. 그 중에 영희가 가져갈 수 있는 당첨 제비는 몇 개다? 1개예요 라고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결국 얘랑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몇 분의 1? 10분의 1이다 라고 그냥 이미 하고 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철수가 뽑혔다. 이게 PA고요. 이 아이는 철수가 이미 가져갔다는 전제하에 영희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 내용 자체를 인식하고 풀면 더 괴로워요. 그냥 우리가 늘 그냥 뇌피셜대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 방법대로 그냥 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공식에 넣으려고 노력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뒤로 넘겨서 자 조건부 확률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60페이지죠? 자 1번에 1번 자 PA가 있습니다. PA는 0.3 이렇게 되어 있고요. PB는 0.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0.3이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P의 B바 A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B, 바 A. 자, 이 아이를 알고 싶어요 라는 거네요. 자, 차근차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학교에서 한두 문제씩을 내고 있기 때문에요. 자, 필수 유형이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연산 문제지만 연산을 잘 해야 되겠죠. 개념에 입각해서.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아이를 정리한다고 치면 이 아이는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둘 수 있겠죠.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0.3이라는 얘기는 자, P A 합집합 B 자체는 0.7이란 얘기겠죠. 1에서 A 합집합 B를 뺀 게 0.3이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P의 A 합집합 B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거든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 이 결과가 0.7이에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0.3, 여기가 0.6, 여기가 0.9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교집합 B가 뭐다? 0.2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P의 뭔 거죠? B, 바, A를 알고 싶어요 라는 것은 자,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하고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을 묻고 있는 것이니까 그쵸? PA 값은 뭐예요? 0.3이니까 0.3을 쓰시고 우리가 구한 PA 교집합 B는 뭐예요? 0.2죠? 이거를 0.2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 답은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여기를 보면 PA가 자, 5분의 2다. 그 다음에 P의 A 교집합 B는 뭐다? 20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P의 A 합집합 B는 뭐예요? 5분의 3일 때. 자, 이런 상태에서 P의 자, A의 여집합 바, B의 여집합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확률의 덧셈 정리 그대로 쓸게요.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교집합 B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 I는 뭐다? 5분의 2다. 그 다음에 PB는 몰라요. 그쵸? 이 I는 더하기 모른다. 그 다음에 빼기 PA 교집합 B는 20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이 결과가 5분의 3이다 라고 준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20으로 다 통일할까요? 20분의 12 그쵸? 4, 5, 20, 4, 32 맞죠? 얘는 20분의 8 이거예요. 그러면 20분의 12가 되고 싶대요. 20분의 7인 거니까 여기가 20분의 5 이렇게 자리하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 놓고 물어본 건 이 아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PB의 여집합 이것분의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을 묻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PB의 여집합은 PB가 20분의 5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5, 4, 20, 5, 1은 5, 4분의 1이었네요. 그러면 여기는 4분의 3이 되겠고요. 요 I는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죠. A 합집합 B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5분의 2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I는 15분의 4, 2, 8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답 15분의 8 맞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연산이에요. 요 정도는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잠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부 확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어느 학급의 A, B 두 학급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성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자, 여학생의 확률이 PA인 거예요. 그쵸? 여학생이었을 때 그 여학생이 A 학교의 학생, A 학급의 학생이다.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나는 여학생을 뽑았어. 근데 자, 나는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그 학급의 학생이 뭐야? A 학급의 학생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호로 하면 얘는 여학생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PB는 PB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A 학급의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호한다면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임과 동시에 뭐이다? A 학급의 학생을 뽑아라. 자, 나는 여학생으로 어때요? 표본 공간이 축소됐죠.
여학생과 남학생을 다 다루면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근데 여학생 중에서 A학급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인 거죠. 왜? 표본 공간이 남학생 버려 여학생으로만 축소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이 아이는 일단 여학생을 갖고 오면 어떤 거예요? 여학생은 전체 합쳐서 뭐인 거예요? 29명이네요. 여학생 29명 중에서 29명 중에서 A학급의 여학생과 A학급의 교집합 부분을 보면 거기가 14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조건부 확률의 답이 되겠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넘겨서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하도록 할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 자, 보면 필수 예제 3번부터 접근해 봅시다. 필수 예제 3번. 4장의 당첨권을 포함하여 10장의 영화시사회 자, 응모권이 있대요. 그러면은 당첨은 4장, 꽝은 몇 장? 6장이래요. 그 중에서 갑과 을이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누가? 을이 뽑고 싶어요 이랬어요. 갑과 을이 모두 당첨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선생님 이거 얘기할 때 확률의 곱셈 정리인 이 식에 넣지 말아라.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정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대로 둘게요. 자, 비복원이네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이 먼저 뽑으니까 갑은 총 10개 중에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4개가 돼요. 근데 가져가서 얘가 다시 이제 3개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어서 을이 뽑을 거예요. 을은 총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몇 개를 뽑게 될 거다, 3개를 뽑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아이를 굳이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이 이거죠.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방법이 뭐예요? 갑이 뽑힐 확률이에요. 자, 그리고 자, 갑이 뽑힐 확률을 A, 을이 뽑힐 확률을 B라고 했을 때, 그쵸? 갑이 먼저 가져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을이 가져가야 되는데 을은 갑이 가져간 상황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A가 갑이 가져갔다는 상황에서 B를 가져간 거야. 이 상황이 갑이 가져갔다는 상황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째. 자, 확률의 곱셈 정리 2번째예요. 자, 흰 공과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자, 흰 공이 몇 개? 5개. 자,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과 을이 또 마찬가지로 이 순서대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낼 때 을이 검은 공을 꺼내고 싶대요. 아, 을이 검은 공. 여기서 준 조건은 을이 검은 공을 뽑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요. 케이스 1. 어떨까요? 자, 갑이 검은색을 뽑았다는 전제하에 을이 검은색을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이스 2. 자, 갑은 뭐예요? 흰 공을 뽑고 그 다음에 을은 검은 공을 뽑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을이 검은 공을 뽑고 싶은 거야. 하지만 검은 공을 뽑기 전에 갑이 무슨 공을 뽑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먼저 해볼까요? 일단 갑은 전체 9개 중에서 자, 검은색을 뽑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어서 자, 블랙이 몇 개로 바뀌었어요? 3개로 바뀌었죠. 왜?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반영해서 8개 중에서 남은 몇 개? 3개를 뽑겠습니다. 자, 이게 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흰 공,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에요. 전체 9가지 상황 중에서 흰 공 5개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얘가 지금 4개로 줄어요. 검은 공은 4개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8개 중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 1번과 케이스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번의 확률과 이 2번의 확률을 뭐 해주면 된다? 합쳐주면 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 4번까지 끝났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조건부 확률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3개가 있다.
자, A 주머니에는 자, 흰 구슬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구슬이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4개가 있고 자, 검은 구슬이 몇 개가 있다? 자, 2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얘들아, 주머니 중에서 선택이에요. 주머니 중에서 선택을 하겠대요. 그러면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주머니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확률이거든요. 무조건 A를 선택하면 그때는 확률이 1이기 때문에 확률값을 곱할 필요가 없지만 A 주머니 또는 B 주머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머니 선택하는 확률값도 곱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자꾸 빼먹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임의로 택하여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여기에서 2개의 구슬을 꺼냈대요. 근데 이 2개의 구슬을 꺼냈더니 흰색 1개, 자, 검은색 1개가 나왔대요. 흰색 1개랑 검은색 1개가 나왔대. 상황이 이런 상황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전체 상황이에요. 그쵸? 이랬을 때 이 구슬 2개가 모두 A. 이런 상황에서 그 중에서 모두 A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이 아이도 조건부 확률이에요. 왜 조건부 확률이냐면요. 여러분, 2개의 구슬이 나왔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모든 케이스는, 모든 상황은요. 원래 어떻게 나오는 거야? 흰색 1개, 검은색 1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2개, 검은색 2개 이런 상황이 다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 상황이 표본 공간 전체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중에서 하필이면 흰색, 검은색 1개 이 상황으로만 축소시키는 거야. 이 상황으로만 축소시켰을 때 이 아이 자체만을 표본 공간으로 보자라는 거니까 표본 공간이 축소된 게 맞죠. 그러면 그 상황 중에서 흰 거 1개, 검은 거 1개가 나오는 상황 중에서 하필이면 그 아이가 A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또 똑같이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요. 케이스 1. 나는 어떨 수 있어요? A 상자를 선택했을 경우. 그쵸? A 상자를 선택해서 화이트 하나, 블루 하나가 나온 거예요. A 상자를 선택해서 화이트와 블랙이 나온 경우. 또는 케이스 2. 이번에는 아니야, 나는 B 상자를 선택했어. B 상자에서 화이트 하나와 블랙 하나가 나온 거야. 이렇게 2가지의 상황으로 분류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 중에서 하필이면 A 상자에서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가 나오겠다라는 거니까 이 아이가 분자로 올려지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나는 A 상자를 선택했다. 2분의 1, 상자 선택. 그리고 자, A 상자 총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나는 2개를 선택할 거예요. 7C2. 근데 나는 화이트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A 상자에서 블랙과 화이트를 선택하는 확률이에요. 만약에 내가 B 상자에서 선택했다고 치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는 상황이 6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한다? 2개를 선택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화이트랑 블랙을 선택할 거니까 4C1 곱하기 2C1이 될 거겠죠. 그러면 분모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왜? 분모는 그냥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A 상자든 B 상자든 상관이 없어. 그 상황에서. 중에서 하필이면 무슨 상황? A 상황만 따로 띄어서 그 상황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결론 이 아이는 분모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7, 6, 7, 3, 21, 3, 4, 12 이거 되는 거죠. 그러면은 3, 4, 12, 3, 7에 21, 1은 2, 2는 4 여기는 7분의 2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얘는 15분의 4, 2, 8 이렇게 되네요. 1은 2, 4, 8 그래서 얘는 15분의 4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15분의 4 더하기 7분의 2인 상황이에요.
이게 분모가 돼야 되고요. 그 중에 하필이면 A상자다라고 하는 거니까 케이스 1번의 상황을 분자로 어떻게 줘라? 올려줘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답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뭐 문제 될 거 없겠죠? 여러분 직접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칠판 정리하고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으로 찾아올게요. 자, 칠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 굉장히 중요하죠.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절대 안 나오는 학교가 없고 굉장히 문제수도 많습니다. 아마 학교마다 한 3, 4문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3, 4문제뿐일까 어떤 경우는 5문제, 6문제도 내는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적으면. 그래서 여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집중해서 듣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목에서 보듯이 자,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아, 도대체 독립과 종속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사건 A라는 사건이 있어. 자, 두 사건이 있다. 사건 A와 B가 있다. 사건 A하고 B가 있는데 사건 A하고 B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두 사건의 관계를 갖고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게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A 학교가 있어요. B 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신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 A 학교의 학생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B 학교 학생이 이 A 학교 학생이 1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나도 같이 덩달아 1등급을 받거나 혹은 1등급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죠. 같은 학급이면 같은 학교면 상관이 있는데 A 학교랑 B 학교는 엄연히 다른 학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학교에 있는 학생 1등급을 받든 말든 B 학생 1등급을 받는 것하고는 영향이 전혀 없죠. 이런 두 관계를 갖고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쵸? 왜냐면 국어적으로는 먼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은데 그치만 또 알고 보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사건 A하고 B가 있어. 내가 이 아이를 A하고 B가 서로 독립일 때 자, A 바 B 이렇게 놨다고 쳐봅시다. 자, 사건 A하고 B는 독립이에요. 그때 자, 이 말의 의미는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A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앞 시간에 배웠듯이 얘는 P, B 분의 P의 A 교집합 P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서로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B가 일어났다는 전제를 깔든 안 깔든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나는 것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독립의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명백하게 독립입니다. 아, 그렇구나. B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건데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상관이냐. 그냥 A는 홀로 굳건하게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PA로 튀어나온다면 이때 두 확률은 뭐이다? 독립관계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두 사건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잠깐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P의 A 교집합 P. PA랑 PB의 곱셈 정리죠. 그쵸? 두 아이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얘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PA 곱하기 PB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한다 그러면 PA 교집합 P는 PA 곱하기 PB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자, 독립사건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자,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두 사건이 독립이다 그럼 이 아이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야.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말과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예요 라는 말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 사건의 독립이라든가 종속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뭐가 될 거다? 판단 기준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독립과 종속의 판단 기준이 된다.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는 독립과 종속의 뭐가 된다?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PA 교집합 B를 구하고 PA랑 PB를 구해서 이 등호 관계가 성립하면 이 두 관계는 독립인 거고요. 이 등호 관계가 깨지면 독립이 아니다. 다 뭐다? 종속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독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사건이 독립의 조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사건이 독립의 조건을 이제 자 볼게요. 이 중에서 이제 서술형물 출제라든가 빈칸 추론 문제를 많이 나온 형태가 있어요. 자, 빈칸 추론 참고할까요? 얘는 참고. 자, 빈칸 추론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A하고 B가 독립일 때, 자, 나는 그러면 이것도 알고 싶어. A하고 B의 여사건하고, 혹은 A의 여사건하고 B하고, A의 여사건하고 B의 여사건의 관계가 독립일까? 종속일까?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의미적으로 파악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A랑 B가 독립이라는 것은 자,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상황도 모두 다 독립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상황도 모두 결론적으로는 독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빈칸 추론으로 묻거나 아니면 증명하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실제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하고 B가 독립일 때, 자,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일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독립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독립과 종속의 판단 기준은 얘죠. 아, A하고 B의 여사건의 교집합이 PA하고 B의 여사건의 곱과 같을까? 이거예요. 같으면 뭐인 거예요? 독립이고, 자, 같지 않으면 종속일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증명을 해볼 건데 A하고 B가 독립인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한다고 치면 PA 교집합 B 대신 PA 곱하기 PB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 말은 자, 집합에서 배웠지만 PA 빼기 B랑 똑같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죠? 자, 여기가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가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여기 부분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아이는 A 중에서 뭐를 빼란 얘기예요? A 교집합 B를 빼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P에 A에서 빼자. P의 A 교집합 B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아이는 PA 빼기 자, A랑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 아이 대신 이 아이로 대신 집어넣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PA 곱하기 PB라고 표시할게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가들 PA로 묶어보세요. PA로 묶으면 공통인수 1 빼기 PB다라고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리. 이 아이는 PA 곱하기 얘는 B의 여사건이 되는 거죠. 1에서 PB를 뺐으니까. 그럼 이 아이는 결국 이 아이를 그대로 만족하는 거죠. 아, 이 아이 좌변을 정리했더니 우변의 식이 나왔네. 아, 고로 이 아이는 참이다. 참이므로 A랑 B의 여사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된다? 독립관계가 성립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얘는 패턴이 똑같은 거니까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의 여사건과 자, B의 여사건 간의 관계도 독립일까 종속일까를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따지는 기준은 뭐예요? 2번의 방법이죠. 요거. 자, 그래서 이 둘의 교집합 PA, 이 I가 이거를 구한 결과가
A의 여사건 곱하기 P, B의 여사건과 똑같나요? 이거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는 드모르간에 의해서 자, P의 A 합집합 B의 여사건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되셨죠? 그럼 이 아이는 1에서 뺄게요. P의 A 합집합 B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를 자, 덧셈 정리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1 빼기 뭐예요?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똑같이 자, A하고 B가 독립일 때라는 거기 때문에 이 I를 뭐로 바꿀 수 있다? PA 곱하기 PB를 바꾸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줄게요. 이 되셨죠? 그러면 나는 이 I는 1 빼기 PA 빼기 PB 그 다음에 더하기 PA 곱하기 PB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를 1 빼기 PA로 일단 묶어줄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쪽은 자, 더하기 PB로 묶어내겠습니다. PB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PB로 묶어낼게요. 자, 마이너스 PB로 묶어내면 이 아이는 1 빼기 뭐가 되는 거야? P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1 빼기 PA 여기도 1 빼기 PA가 공통인수로 보이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를 이쪽으로 올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1 빼기 PA로 묶어냈더니 남은 게 1 빼기 PB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 1 빼기 PA랑 1 빼기 PB는 뭐인 거예요? P의 A의 여사건인 거고 곱하기 이 아이도 PB의 여사건이 되는 거죠. 나는 이 좌변을 정리를 쭉 했더니 우변의 결과가 나오게 됐네요. 그쵸? 그러면 이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의미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뭐가 맞다? 독립이 맞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빈칸 채우기 문제로 꽤 나오거나 혹은 서술형으로 통째로 나온다는 거. 그쵸?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연습해 보는 거 추천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넘겨서 자, 이번에는 개념 포인트.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률을 배웠을 때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자, 이번에는 배반 사건 대 독립 사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건이 배반이래요. 자, 배반 사건이다. 자, 두 사건 A, B가 자, 배반 사건이다 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단 PA는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크다는 전제를 깔게요. 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면 0이 되기 때문에 0을 제외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자, 두 사건은 독립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배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아이는 어떤 의미였죠? 두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독립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 뭐 한다? 두 사건 A, B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였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쵸?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배반은 독립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과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는 거의 동의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무언가를 분석할 때 절대 의미로 어떤 단어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든가 그 식을 만족하느냐를 가지고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절대 따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거였어요.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P, A 교집합 B가 0이에요. 왜? 교집합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전제하에 이 I는 P, A 교집합 B는 P, A 곱하기 P, B이거든요. 그쵸? 그럴 때, 자, 이걸 만약에 판단해보라 이건 거예요. P, A 교집합 B가 0이면 자, 독립이냐? 그러면 P, A 곱하기 P, B가 0이야?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전제에 PA가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크다라고 말해놨거든요.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0보다 큰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면 이 아이가 0이냐라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0인데 어떻게 얘가? 그쵸? 얘는 0이에요. 얘가 0이면 그러면 PA 곱하기 PB는 여기는 0이 아닌데 그럼 이 등호관계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등호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건 독립이 아니죠. 독립이 아닌 건 뭐라 그랬죠? 종속입니다. 아, 그래서 결론. 두 사건이 배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은 종속입니다. 이게 참이에요. 이게 참인 명제예요.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두 관계는 종속이에요. 그리고 어떤 명제가 참이죠? 그럼 그것의 대우도 참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종속이 아니면 이거는 독립이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독립사건이라면 절대 뭐가 아니다. 두 사건은 배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사건은 배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를 막 외우지는 마시고요. 이거 자체를 달달달달 외우시면 안 됩니다. 배반 사건인지 독립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자, 배반 사건인지를 따져주고 싶으면 A 교집합 B가 0인 걸 따져주시면 돼요. 그게 0이면 배반이고 아니면 배반이 아닌 거예요. 자, 독립인지를 따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교집합과 두 집합의 곱이 같은지를 따지는 거예요. 교집합과 두 집합의 곱이 같으면 독립, 아니면 종속이다 라고 그냥 판단 기준을 세우셔서 그때그때 접근하셔야지 야, 배반이면 종속이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줄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배반과 독립, 독립과 종속을 묻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 안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음 두 사건이 뭐 독립임을 밝혀라 혹은 어떤 주사위를 던졌을 때 A의 눈이 뭐가 나왔는데 이 아이랑 독립이 되는 사건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페이지 잠시만요. 휙 넘어가 버렸네. 자, 여러분 67쪽입니다. 자, 67쪽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6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아, 그럼 이 A는 2, 4, 6이고요. 써놓읍시다, 여러분. PA 값은 2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고 1, 2, 3이라고 뒀습니다. 그쵸? 그리고 P, B도 뭐다? 2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3 또는 6이 나오는 사건. 이 아이가 3 또는 6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P, C예요. 자, 그럼 이 아이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첫 번째 A와 B, 그쵸? A하고 B를 구한다고 치면 첫 번째일 땐 P, A 교집합 B를 구하시면 됩니다.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전체의 눈은 6이고요. A라고 B를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공통이 몇 개인가요? 한 개입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일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PA랑 PB를 곱하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등호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뭔가요? 종속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의 B교집합 C를 구해볼 거예요. 아, B교집합 C. B하고 C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총 6가지 중에서 겹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3 하나 있네요. 그쵸? 얘도 6분의 1이에요. 자, B하고 C의 상황을 볼까요? 곱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6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럼 이 i는 뭐가 맞습니까? 독립이 맞습니다. 독립이 맞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P의 A 교집합 C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A하고 C의 관계를 볼까요? 그럼 A하고 C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6 하나가 겹치네요. 그래서 이 i도 확률이 6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하고 C의 상황을 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오호! 이 i도 뭐가 맞다? 독립이 맞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거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 두 사건 A, B가 수학 경시대에서 1번 문제를 맞힐 확률이 자, A는 1번 문제를 맞출 확률이 0.8이고 B는 1번 문제를 맞출 확률이 0.6이래요.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첫 번째. A, B가 모두 1번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세요. P, A 교집합 B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A가 1번 문제를 맞춘다고 해서 B가 못 맞추거나 전혀 연관성이 없죠. 이 두 사건은 뭐예요? 독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 A 교집합 B를 뭐로 대신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P, A 곱하기 P, B의 값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8, 10분의 8 곱하기 0.6, 10분의 6 이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 A는 1번 문제를 맞히고 B는 1번 문제를 맞히지 말래요. 그러면 A는 맞추고 그리고 B는 맞추지 말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복잡하게 풀 게 아니에요. A랑 B가 서로 무슨 관계인 게 밝혀졌으면 독립인 게 밝혀졌으면 얘네 둘의 관계도 독립이라는 거죠. 그러면 독립이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냥 각각의 확률에 곱으로 대신 처리하라 이거였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PA는 0.8이고요. 그 다음에 PB는 0.4 해서 이 값을 그냥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 B 중 적어도 한 명은 문제를 맞추고 싶대요. 여사건으로 할까요? 적어도 한 명은 문제를 맞춘다는 건 두 명 다 맞춰도 되고 한 명만 맞춰도 되니까 1에서 모두 맞추지 않는 경우를 빼주자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1 빼기 P에 A도 맞추지 못하고 그리고 B도 맞추지 못하는 경우를 빼주자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A랑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마찬가지로 뭐다? 독립이다. 그 원리로 빠르게 풀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i는 1 빼기 PA의 여사건은 0.2 곱하기 PB의 여사건은 0.6 해서 이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독립인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배운 거죠. 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만 하면 끝입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면 굉장히 문제 접근은 쉬워요. 그래서 여기 부분 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우기 전에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3번 던졌어요. 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2회에 6의 약수가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해봅시다. 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2회에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내가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확률값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 i는 확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3번 시행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1회, 2회, 3회를 자 표시를 해볼게요. 나는 나오고 안 나올 수 있겠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올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안 나오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 3번 중에서 이 2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케이스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확률을 해볼게요.
자, 나온다 뭐예요? 자, 3분의 2 그리고 또 나온다 3분의 2 자,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3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도 나온다 3분의 2 나오지 않는다 3분의 1 나온다 3분의 2 맞습니까? 이 아이 나오지 않는다 3분의 1 나온다 3분의 2 나온다 3분의 2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이 상황이 모두 어때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얘를 3분의 2라고 두고 얘 3분의 2를 내가 P라고 두고 이 아이를 P의 여사건인 Q라고 뒀다고 치면 이 아이도 P제곱 Q가 되고 이 아이도 P제곱 Q고요. 이 아이도 P제곱 Q예요.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을 확률로 정리를 하면 총 3회가 똑같은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3번 더하는 걸 3을 곱하면 되죠. 그리고 P제곱 Q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 3은 어디서 온 걸까를 고민을 했더니 이 3번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이 몇 번 나온다. 2번 나오는데 그 2번의 위치를 지정해 줬네요. 그쵸? 총 3번 중에서 2번을 선택하겠다. 3C2의 개념이죠. 그 개념이 바로 이 상황, 이 상황,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 내가 원하는 상황의 확률은 몇 번 오고 2번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의 확률은 나머지 한 번이 온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의 기본 공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상황처럼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어떨 때 독립시행의 확률이 생기냐면 어떤 시행을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여기처럼 주사위를 3번 반복한다 라는 것처럼 시행을 반복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고 싶으면 어떤 시행을 계속 거듭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행이 바로 독립사건이어야 돼요. 독립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각각 여러 번 던지는 사건마다 첫 번째를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상황이나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상황은 서로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첫 번째 6의 약수가 나왔을 때 갑자기 두 번째 시행에서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할 때마다의 사건 하나하나가 바로 독립사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행을 반복하지만 시행을 반복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확률값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값이 고정되는 상황이 생겨요. 확률값이 고정된다. 확률값을 P로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만족시켜주면 그때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시행을 반복하고 시행을 반복할 때마다 확률값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 총 N회 시행을 반복했어요. 총 N회 시행을 반복한다. 그 중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아이가 R회 성공했다고 칩시다. 오케이? N회 시행을 반복했을 때 R회 성공을 하면 자,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총 N번 중에서 R회를 먼저 선택하는 거죠. N번 중에서 어느 자리에 올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확률값은 P는 R번 올 거고 Q는 N-R번 올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끌어내는 공식이 되겠죠. 근데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이 정도는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문제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익히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볼게요. 어디를 지울까요? 여기를 지울까요? 보겠습니다. 8번.
8-1번. 보면 한 발을 쏘아서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아, 이 아이는 4분의 3으로 명중시킨 확률이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첫 번째 확률값을 고정해놨네요. 그런데 이 아이가 4발을 쏜다는 얘기는 4번 시행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3발 이상을 명중시키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발을 명중시키거나 또는 4발을 명중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4번 시행을 한 것 중에서 3번을 만족한다. 4C3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또는 4번 중에서 4번이 모두 명중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아이는 4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어도 한 발을 명중시키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적어도 한 발. 그러면 한 발을 명중하거나 2발을 명중하거나 3발을 명중하거나 4발을 명중하는 걸 모두 더하느니 여사건이 낫겠죠. 모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구하면 1 빼기 4발 중에서 4발이 모두 명중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명중을 못할 확률은 4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이 4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아이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 원점에 점 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 소수네요. 그러면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자, P라고 놔볼까요? 이 아이는 2, 3, 5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소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Q네요. 이 Q도 확률은 2분의 1이겠네요. 그쵸?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일단 움직인대요. 일단 소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요. 주사위를 5번 던졌다. 5회 시행을 반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정말 많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5회 시행한 것 중에서 도대체 몇 회 성공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몇 회가 안 나왔어요. 대신 그 아이 대신 이 아이의 위치가 뭐의 위치에 있다? 4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면 총 5회 중에서 나는 성공하는 아이가 X번 왔다고 치자. 그럼 이 아이는 5 빼기 X번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X번 일어날 때보다 원점으로부터 2칸씩 이동하는 거니까 총 2X칸 이동할 거고요. 얘는 5 빼기 X번 할 때마다 마이너스 1칸씩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X번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는 4의 위치에 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3x는 9라서 x가 3. 아, 나는 총 몇 회? 3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묻는 거구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끝났네요. 자, 나는 5번 중에서 3회 시행을 반복할 거고요. 그때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의 세제곱.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인 거고요. 거기가 제곱이다. 이 아이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었어요.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의미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었고요. 확률 범위가 만약에 시험 범위라고 하면 이쪽에서 거의 과반 이상을 50% 이상을 문제를 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여러분 개념 잘 명확하게 잘 숙지하시고 문제 연습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통계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